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임박하면서 군산 조선업계 근로자와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농산물 테마파크를 건립하면서 두 차례나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활용도가 높지 않은 건물까지 추가로 지으면서 늘어난 공사비가 16억 원에 이릅니다. 전북의 1당과 2당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 선거부터 지방의원 영입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체벌의 대안으로 도입된 상벌점제가 올해부터 사라집니다. 하지만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땅한 대안이 없어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임박했습니다. 군산의 조선업계와 근로자들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군산에 둥지를 튼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입니다. 수년째 선박 수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25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본사에서 3,000명 감원과 대대적인 조직 통폐합을 추진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아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 뭐 거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곧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군산에 5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의 본사가 있는 울산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근히 버텨온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면은 울산이 중앙이라고 본다면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부터 어려워지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지역 상인들 역시 구조조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속에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원이 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면 그만큼 이 경기가 이제 많이 침체가 되니까 다 우려하겠죠. 조선업체 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군산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만금 사후방조제 동쪽 스만금 산업단지 1,209의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했습니다. 스만금 산업단지 1,209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 등록과 토지 등기가 지연되면서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같은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번 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이 농산물 테마파크를 개장했는데요. 두 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16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활용도도 높지 않은 건물에 설계까지 바꿔가며 수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군이 6차 산업을 추진한다며 건립한 누리파크입니다. 건물 입구에 홍보관 건립에는 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 목조 건물을 콘크리트로 설계를 바꿔 2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더 들었습니다. 관리동은 원래 설계에 없던 것을 설계 변경해 건립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토가 잘 돼가지고 함사 좋죠. 근데 이제 이런 이 큰 공사가 되다 보면 또 시행착오도 있고 어느 정도는 또 판단이 못한 것은 있어요. 하다 보면 또 늘어나고. 이런 설계 변경으로 집수정과 산책로 포장에 8억 원, 데크와 목교 조경에 5억 원, 관리동과 홍보관을 설치하는 데 2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당초 설계에 없던 데크와 목교 정자는 설계 변경으로 6곳을 지정해 3억 원을 들여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두 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67억 원이던 공사비는 83억 원으로 16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입장 차이죠, 입장 차이. 어떤 그 시설을 볼 때 입장 차이. 그때 담당자는 데크 정자 이런 거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서 조경시설이니까. 치밀하지 못한 사업 구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자치단체 재정의 안정성과 계약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과 관련된 법안이 다음 달 29일에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다른 쟁점 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넉 달째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다음 달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데다 20대 국회에서도 법률 발의와 재상정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막바지 법안 통과를 위해 전북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늘부터 정부 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들어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300억 원의 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등의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북의 20대 총선 당선인들은 지난해 전북의 국가 예산 증가율이 0.7%로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렀다며 올해는 25% 이상 증액을 시도하겠다고 말해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2년 뒤 도지사 선거에 내세울 후보는 물론 지방의원의 추가 영입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주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2018년 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당이 경쟁력 있는 도지사 후보를 내세울 거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화진 지사가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2018년에는 도지사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국민의당에서 제가 안 나간다고 해서 또 후보를 안 낼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잘 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송 지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지방의원 영입에서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비롯한 15개 지방의회 가운데 국민의당은 군산시 의회와 김제시 의회 등 두 곳에서 제1당이 됐고 나머지 13개는 더민주가 제1당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의 추가 영입에 나서기로 했고 더민주는 추가 탈당을 막기로 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놓고도 지역구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달라 사전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무산됐습니다.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다시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야 완전해집니다. 그래야 통합시로서 전주가 허리를 펴고 전진할 수 있거든요. 완주 국민의 어떤 그 자발적인 의사나 이런 것에 기초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통합론을 꺼내는 것은 좀 불행한 사태를 자꾸 초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의 3당 체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기싸움이 전북 발전에 긍정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부터 20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을 집중 조사합니다. 선관위는 오늘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신청을 마감한 뒤 내일부터 6월 말까지 회계 보고서 허위 기재와 선거비용 초과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사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전북에서는 득표율 15%를 넘긴 23명의 후보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전북도의회 의장단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외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장 등 의장당 일행 15명은 오늘부터 나흘간 중국 강소성을 방문하는데 첫날인 오늘 오후 강소성 인민대표부를 예방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일정이 휴식과 관광지 견학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도의회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공식 업무보다는 관광지 방문 일정이 많아 외유성 방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미륵사지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굴된 사리장엄구를 개별 국보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굴된 사리장엄구는 백제 예술성과 기술성, 독창성 등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지정을 앞두고 있다며 사리장엄과 사리호, 금제사리 봉환기 등을 특성별로 구분해 개별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벌의 대안으로 각 학교에 도입된 상벌점제가 올해부터 사라집니다. 하지만 학생 지도 방법에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중학교는 올해부터 상벌점제를 없애고 대신 학교 자치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학급별로 자치위원들이 모여 실천 가능한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평가합니다. 자연스레 학생이 학생을 통제하는 선도부가 사라졌고 여러 갈등 상황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다 보니 학교 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벌점제 때보다는 자기들이 세운 규칙이니까 더 자신들이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훨씬 나아졌던 것 같아요. 체벌의 대안으로 도입된 상벌점제는 편의성과 효율성 때문에 그동안 200곳이 넘는 학교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벌점을 통해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비교육적인 제도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상벌점제는 매우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보다는 겉표면으로 수동적으로만 따르게 만드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자료를 모두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상벌점제가 심리적 체벌이며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상벌점제를 대체할 제도를 도입하거나 운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상벌점제를 폐지했지만 이를 대체할 학생 지도 방법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에 중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체 유학생 2,900여 명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2,064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생 한 명에 한 해 경제 유발 효과를 1,500만 원으로 추산하면 중국인 유학생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3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더 많은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내일부터 나흘 동안 자매도시인 강소성에서 7개 대학과 함께 유학생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8급과 9급을 뽑는 전라북도 신규 공무원 공개 채용에 12,076명이 몰려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 행정 9급으로 2명 모집에 364명이 지원해 1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안정적인 직장 선호도 때문에 지난해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며 올해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8일 전주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땅콩은 흔히 간식으로 먹는데요. 이 고지혈증에 좋은 올레산이 풍부한 땅콩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이 땅콩은 새싹을 틔워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어두운 온실에서 콩나물과 비슷한 싹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콩에서 싹이 자라는 겁니다. 이 땅콩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신팔광이라는 품종입니다. 연구 결과 신팔광 땅콩에는 고지혈증에 좋은 올레산이 기존 땅콩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콩나물보다 비린맛도 덜합니다. 콩나물보다는 씹히는 식감이나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싹을 틔우면 영양 성분은 더욱 풍부해집니다. 항암과 대사성 질환, 노화지연, 미백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땅콩 때보다 100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레스베라톨이라는 기능성 성분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시켜 다양한 기능성 땅콩 식품과 식이약 소재 등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신팔광의 수확량이 기존 땅콩보다 2배 이상 높아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영주차장이 다음 달부터 유료화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무료로 개방해온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공영주차장 4곳을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해
교통 혼잡 지역인 서부신시가제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선호송동 노송천 주차장도 유료 운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어촌에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3년에 전북의 어촌으로 귀향한 도시민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지난해 7명, 올해는 벌써 1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촌에 더 많은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어촌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도의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근거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을 퇴직토록 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지나친 유추 해석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6살 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무주군 무주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49%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순창 27.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 내일 전북의 대기 수준은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